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데요. 사실은 마음이 좀 급했어요. 잘들 지내셨나요? 목소리가 지금 좀 가라앉은 게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일찍 했고, 건강을 점점 되찾고 있다는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영상 남기게 됐고, 또 설 전에 꼭 편집해서 올려보고 싶어가지고 좀 서둘러서 영상 찍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지금 대빅병이죠. 이 시신경 척수염을 진단받고 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22년 10월에 처음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1년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고요. 1년 동안 유튜브 찾아오셔서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답변도 하고 영상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했는데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 남기게 됐고요. 저는 22년 10월에 제주도에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서 일을 보고, 근데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이러면서부터 조금 하반신에 감각이 좀 이상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느낌은 다리가 무겁고, 근데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출장 일정이 또 정신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출장을 일단 우여곡절 끝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부터 다리가 거의 강직이 되면서 걷지 못할 것 같은 느낌, 걸으려면 옆에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갑자기 됐어요. 근데 또 출장을 다녀온 후였기 때문에 당장 회사를 안 나갈 수가 없어서 우선은 그 상태로 출근을 어찌어찌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동네에 있는 이제 내과 병원 같은 데를 갔고, 그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이거 큰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반차를 내고 큰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제 증상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더니 신경과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신경과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이 바로 제 증상을 들으시더니 MRI를 촬영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빨리 입원 준비를 해서 MRI 촬영을 새벽에 했는데 선생님이 제가 MRI를 찍고 나오면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MRI 결과를 바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5일간 정맥 주사로 투여를 바로 했고요.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척수염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척수 안에 염증이 생겨서 척수염이에요. 근데 염증이 생긴 반응이 시신경 쪽으로 오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 뭐 복시라든지 이런 걸로 오시고, 하반신, 척추가 아래쪽에 하반신으로 오면 소변 누기가 그쪽이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리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하반신 마비, 하반신 감각 이상 뭐 등등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 뇌로 가게 되면은 딸꾹질이 안 멈추시는 분들, 재채기가 안 멈추시는 분들, 뭔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5번, 6번, 7번 염증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증상도 정확하게 가슴 아래부터 발끝까지
좌우 구분 없이 쫙 마비가 왔었고, 근데 저는 마비보다는 감각의 이상을 느끼는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균형이 안 잡아진다든지 시리다든지 저리다든지 딱딱해진다든지 따갑다든지 뭐 조인다든지 춥고 덥고, 저는 이런 증상들의 이상을 느껴서 증상을 알았던 거고, 사실 지금 제가 1년이나 지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정보가 없어서 진짜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시행을 했고, 처음보다는 증상이 호전됐으나 이 감각 이상이라는 부분이 빨리 치료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했고, 그 상태로 그 2차 치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우선 균형을 못 잡고 하니까 신경과에서는 주사요법 끝나고 그 항체 검사에서 시신경 척수염 항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까지가 신경과의 역할이었고요. 신경과에선 저한테 퇴원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 재활의학과로 다시 입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재활의학과에 오셔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입원을 해도 된다 라고 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받게 돼요. 그 약물은 면역 억제제만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가 검색해봐서 일단은 조금 더 상급 병원으로 옮겨보자 라고 해서 이제 큰 병원 2군데를 서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각각 예약을 넣어놨어요. 근데 당연히 예약이 빨리 안 잡히겠죠. 근데 운이 좋게도 그 한 병원에서 제가 전화한 그 다음날 예약이 잡혀서 병원을 옮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감각 이상은 후유증이 남은 거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 치료인데, 재발 방지 치료로는 면역 억제제를 너가 지금 먹고 있다. 근데 더 선진화된 특허된 약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비싸다. 이런 정보들을 주셨었어요. 뒤에 환자들한테 죄송하게 상담 시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의 병원의 도 같은 사람으로서 병원에는 질문이 많아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답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정해진 진료 시간 안에서 쉽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저는 더 선진화된 치료를 원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 선생님이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피검사라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면역 억제제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간 수치가 갑자기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바로 리투시맙 치료를 결정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투시맙 처음에 치료 아마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리투시맙 치료 결정을 하시면 4주를 연속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간격으로 4번을 연속해서 맞아야 되고, 저는 1차 때 입원을 해서 맞았는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머리가 두통이 심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원래 리투시맙 치료를 저처럼 입원해서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외래로 주사실에 오셔서 한 4시간 정도 맞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1차 때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모두 다 입원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할 때는 한 번 입원할 때 2박 3일, 첫째 날 입원, 둘째 날 주사치료,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 셋째 날 퇴원. 이런 식으로 2박 3일씩 4번 4주간 주사를 맞았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다른 변화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신경 항체를 표적 치료하는, 그래서 다시 재발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투시맘은 지금 현재 저는 6차까지 이제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맞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후에 맞고, 그 다음 3개월 후에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6개월까지 주기가 벌어져 있는 상태고, 아마 5월쯤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재발방지 치료는 리투시맘, 지금 현재 이 남아있는 감각 이상, 리리카정이라는 그 신경 반응을 줄이는 그런 약을 쓰고 있는데요. 리리카정을 그때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장 부분 절제술을 하면서 약을 한 3일 정도 중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약에 대한 효과를 알게 된 거죠. 일단은 약을 안 먹었더니 온몸이 덥고 추워요.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막 정말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온도에 대한 극심한 차이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다리 저리고 딱딱해지고 이런 느낌도 조금 더 심해져서 저는 아마 당분간 그 약을 복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마 쭉 복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약을 끊었더니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현재는 저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불편하죠. 당연히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이게 감각 이상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도 5년 이상 보시더라고요. 치료가 어렵고 앞으로도 완벽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적응하면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출퇴근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운전도 할 수 있고요. 막 달리고 이런 건 좀 불안하지만 공원을 걷는다든지 산책한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면 제가 원래 필라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신경 척수염에 대해서 쭉 한번 리뷰하면서 Q&A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많이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좀 부분적으로 약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기존 영상에 많이 남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설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더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